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타로 카드에게 앞으로 나의 운은 어떨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운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운의 흐름이 어떨지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 앞으로 나의 운의 흐름 이 주제는 기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제 2019년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12월까지 2019년 12월까지 나의 흐름은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좀 이런 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좋은 쪽으로 머릿속에 긍정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카드를 여러분과 교감을 하면서 5장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저는 카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 카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 5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는 나의 운의 흐름은 어떨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택하신 카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의 운의 흐름, 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카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추가 카드를 뽑을 텐데 그 추가 카드가 앞으로의 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로 정하도록 할게요. 네. 최근의 운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택하신 분, 2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남녀가 컵을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컵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딱 균형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를 밸런스 카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지금 컵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운의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은 운의 흐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뭐 금전적으로 힘들만 하면 다른 게 좀 채워져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 인간관계도 조금 누군가에 의해서 힘들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좀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절히 조절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최근의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잔잔하게 잘 흘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는 크게 내가 뭐 많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많이 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기억은 최근에는 없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야, 내가 참 최근에 운이 너무 좋았어. 대박이었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정말 잘 됐어. 라고 생각했던 것도 최근 기억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카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을 노력하면 그냥 그 100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만큼 노력했는데 운이 받쳐주면 200, 300, 정말 운이 받쳐주면 1000까지 결과가 나오는 게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이 나쁘다라는 건 역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100만큼 노력했는데 어떤 안 좋은 운에 의해서,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나 아니면 뭐 관제수 이런 거에 의해서 100만큼 노력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50, 뭐 0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운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운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었다 라고, 최근의 운의 흐름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최근의 운의 흐름은 이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카드를 한 장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 한 향후 6개월 정도까지 나의 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카드를 추가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네. 4번 휴식 카드가 나왔는데요. 4번 칼 카드예요. 이게 이제 4번 칼 카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손을 모으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 손이 딱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근데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운의 흐름은 최근의 운의 흐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잔잔하게 흘러가는 건데, 나는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다음 좋은 운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휴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휴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뭔가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남은 이 2019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의 준비,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 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운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운이 안 좋으면 타로 카드에는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카드들이 나와요. 뭐 타워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심장에 칼 꽂힌 3번 칼 카드라든지.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하는 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좋은 운을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저는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운을 기다리고 내가 뭔가 큰 일을 준비할 때는 플러스 운, 마이너스 운이 안 들어오고 그냥 적당히 조용하게 내가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최근의 운의 흐름과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냥 평범하고 잔잔한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음에 있을 나의 좋은 기회, 때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라고 타로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조언을 들으면 되는지 다시 한번 추가 타로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요. 이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조언점을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네,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좀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딱 무릎을 꿇고 부처님의 꽃이라고 하는 연꽃을 이렇게 딱 받들고 있죠. 나를 낮추고 뭔가를 공경하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겐 분명히 지금 앞으로 좋은 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라라는 게 첫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조언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카드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3번 칼 카드, 허트 브레이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급증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기다리는 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루해, 아니면 불안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운이라는 것은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운이 좋은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최대한 땡기고, 운이 나쁠 때는 최대한 숨어 있다가 운이 좋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심장의 칼꼬치 카드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나 아니면 뭐 배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너무 조급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다 보면 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냥 빈말이나 그런 행동에 의해서 내가 쓸데없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좀 일이 하는 것이 잘 될 때는 누가 빈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별거 아닌 행동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탁 쳐내지만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막 일의 진척 상황을 지금 뭔가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은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딱 요약하자면 운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더 좋은 운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 운을 그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해석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는 최근 운의 흐름이고요. 7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남성이 구름 위에 있는 성도 가질 것 같고 보석도 가질 것 같고 월계관 승리 축하를 뜻하는 월계수도 가질 것 같고 용도 탈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이제 7개의 금잔 중에 어떤 것이 내 것일까라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의 운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7번 컵 카드의 에너지는 뭐냐면 구름 위에 있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잡을 듯 했지만 아직까지는 못 잡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거 뭔가 될 듯 하면서 계속 설레었는데 정작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뭔가 내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운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것도 내 거였을 것 같았는데 정작 내 손에 지금 잡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지금 최근에 나를 뭔가 이렇게 설레게 하고 뭔가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조금 나와 거리가 멀리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운이 왜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냐면 운이 나쁜 건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가져가면 운이 나쁜 거지. 이거는 애초에 내 게 아니었었던 건데 아직 못 잡았던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잡으면 그게 내 거예요. 근데
다 갖고 싶고 아직 조금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잡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운의 흐름이 이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정적인 거는 이제 될 때가 됐는데, 뭔가 내가 빛을 볼 때가 됐는데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한번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떤지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Wheel of Fortune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이 fortune이라는 뜻 자체가 운을 뜻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미래를 상담하고 좀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점쟁이라고 그러죠. 저는 점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점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fortune teller라고 해요. fortune teller. 그러니까 운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wheel 바퀴죠. 그래서 이 카드가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건데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의 운의 흐름에 있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는 건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최근에 운의 흐름상 봤을 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됐고 뭔가 내 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운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운이 들어온다네요. 그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의 이제 흐름이 내 쪽으로 이렇게 온다.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어떤 운이 있는 곳에 발을 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돌고 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운은 들어오는데 보통 휠 오브 포춘의 운의 흐름은 어떤 운의 흐름이냐? 운이라는 것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운과 지상의 운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휠 오브 포춘은 지상의 운에 속해지는 카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의 운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어떤 단체, 회사를 통해서 그 운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앞으로 운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잡지 못했던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운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떤 뭐 단체, 조직, 회사, 학교 혹은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뭐 친구 아니면 동업자, 가족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기운으로부터 운이 들어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휘로 fortune의 운은 한번 내가 발을 들이고 한번 그 운에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왜냐면 운명수레바퀴가 돌고 돌아도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앞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앞으로 이제 남은 한 6, 7개월, 2019년 동안 내가 여러 개의 옵션, 대안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은 나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깐 내가 했다가 말아야지가 아니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하셔야 좋겠다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운데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조언점이 무엇이 나왔는지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관이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을 요단강 건넌다 그러잖아요. 이제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고로 지금 이 조언점으로 뽑는 카드들은 제가 디자인을 한 카드예요. 부자의 그림이라는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씩 만든 타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의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기획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타로 카드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데스카드의 관은 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은 이제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요 관 위에 있는 꽃은 포인세티아라고 크리스마스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을 의미하는 그런 제가 상징물로 넣었는데 이 데스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최근에 운이 어땠죠? 아, 여러 개를 내가 다 갖고 싶었고, 근데 아직 내 거가 손으로 온 게 없었고, 근데 앞으로 조만간 운이 들어올 건데,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회사 일과가 인연이 오래 갈 거라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카드가 나온 건 뭐냐면, 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가까운 미래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운이 들어와서 나머지 것들은 다 깔끔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스카드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개만 내 거예요. 근데 이 한 개만 가져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성을 갖든, 용을 갖든, 보석을 갖든. 나머지 다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미련,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걸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딱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나를 좋게 만드는 운일 거다. 그리고 절대 미련을 갖지 말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점이 데스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스라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데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타로 카드에는 어떤 카드도 긍정과 부정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카드들의 의미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데스 카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면 한 가지가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또 선택하신 분.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컵 자체가 감성을 뜻하거든요. 근데 퀸 자체도 여성성, 감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여성 카드인데, 그러니까 감성의 감성 카드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의 운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를 봤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울림이 있는 거, 내 마음을 가장 설레이게 하는 거, 그냥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뭐 크게는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좋은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현실적인 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우선순위로 잡고 선택을 하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세 번째 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카드를 한번 볼까요? 3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심장에 칼 꽂힌 카드인데, 우선 제가 이 카드는 최근의 운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칼 꽂힌 카드. 난 타로 카드를 잘 모르지만 이 카드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 나 앞으로 운이 안 좋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세 번째 카드를 뽑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카드는 최근의 운의 흐름이라고 그랬지,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추가 카드를 뽑아서 봐야 되고요. 우선 이 카드는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긍정보다는 부정의 이미지가 더 큰 카드이기는 해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최근의 운의 흐름을 제가 좀 한번 예상을 하면 우선 내 마음이 이렇게 심장에 칼 꽂힌 카드처럼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가 있냐?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에 의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잘못이나 어떤 나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라는 게 첫 번째 제 예상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 상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심장에 칼 꽂힌 카드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쨌든 최근까지의 어떤 운의 흐름상 봤을 때 내 잘못이나 어떤 내 실수와 상관없이 뭔가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최근까지고요. 중요한 건 뭐죠? 미래예요, 미래. 인간에게 과거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어, 어떻게 개선을 하기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물론 뭐 지금의 현재의 관점을 바꾸어서 과거를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건 뭐죠? 미래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운의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지금까지 이제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셨는데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떨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제가 더 뽑도록 할게요. 음, 심사숙고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우선 3번 나무 카드는 내가 이제 이 뒤에 있는 영역을 밟고 멀리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카드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원래는 저쪽 멀리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지금 밟고 있는 이 섬으로 와서 큰 부를 축적했어요. 그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경, 그리움, 그다음에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멀리 가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이제 발전, 그다음에 계획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카드는 이제 7번 동전 카드. 이 7개의 동전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수확할 것인가라고 지금 턱을 괴고 심사숙고하고 있죠. 자, 최근까지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내가 마음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세울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 한 6, 7개월 동안의 2019년도의 운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재정비를 하고 앞날을 내가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세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보다는 회복세고 그다음에 조금 내가 이제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그다음에 대안책들, 기회들이 여러 개들이 좀 오고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내가 좀 상황을 지켜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앞으로의 운행 흐름이 큰 변화가 막 있다기보다는 큰 변화를 어떤 변화 쪽으로 선택할지 본인이 좀 이렇게 딱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할 것 같냐면 조언점 카드가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언점 카드를 제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언 카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언 카드예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어떤 조언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이라는 것 자체가 땅을 뜻해요. 흙, 물, 바람, 불 중에 4원소 중에 땅을 뜻하고 그 여성이 또 대지,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타로 카드에서는 하늘을 뜻하고 여성이 대지, 땅을 뜻하는데 펜타클이 땅을 뜻하는데 또 여성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땅의 땅 카드예요. 안정감의 또 안정감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앞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조금 회복세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내가 발전을 할지, 그 다음에 나아갈지를 고려하게 되는 게 앞으로의 이제 운의 흐름인데 그 고려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철저히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 현실성 중에서도 대박이 아니라 안정감, 단단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이제 운의 흐름에서의 방향을 뭘로 잡냐면 내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 근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라고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꾸준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이 있는지 볼게요. 아, 이게 이제 그리드 카드, 이제 욕심이기도 하고,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라고 해서 미련이기도 하거든요. 이 카드는 자, 내가 최근에 운의 흐름상 봤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 노력보다 결과값이 잘 안 나온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떨쳐내고 앞으로의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 게 앞으로의 운의 흐름인데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에 의해서 조금 주저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좀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지나간 어떤 흐름, 운의 흐름에 미련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고 앞날을 기약하자라는 게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의 조언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약 정말 맞아요. 저 최근에 진짜 많이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잘 안 됐거나 그런 운의 흐름도 사실 불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불운들이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운을 준비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봤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좋은 운만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다 기복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순간에는 왜 하늘에서 내려가게끔 정해줬냐? 그 사람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강함, 어떤 깨달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련이나 아니면 그런 소스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연 그런 경험이나 그런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어쨌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었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내가 배우고 딱 배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잊고 그 다음 단계인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네 번째 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말씀드렸지만 최근 운의 흐름이에요. 보시면 동전을 이 사람이 발로 밟고 머리에 이고 딱 움켜잡고 있죠. 우선 최근의 운의 흐름상 봤을 때 나는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전 4개를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한 것이 정말 내가 딱 노력한 만큼, 정말 내가,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잘해서 요만큼 딱 나온 거야. 라는 정도로 딱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아주 플러스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운을 보면. 그렇다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얻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최근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뭔가를 정말 노력을 했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력에
아주 내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이라는 정도의 성취는 했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노력 많이 한 카드예요.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스럽고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외골수 같은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그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막 놀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적당히 하지 않고 융통성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다음에 외골수적으로 하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구나. 최근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뭐가 좀 아쉽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요거밖에 내가 못 얻었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운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이 네 개가 4개가 아니라 40개가 되고 4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딱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앞으로의 운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한 2019년도 남은 2019년도 한 6, 7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돈을 든 왕카드가 나왔네요. 자, 돈이 4개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킹 오브 펜타클스 왕이 됐어요. 뭔가 딱 봐도 이제 좀 에너지가 좋지 않나요? 카드 자체가 타로 카드를 공부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돈의 왕이잖아요. 킹 오브 펜타클스. 예.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네 개의 나의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 실제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실력일 수도 있고 나의 인맥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킹 오브 펜타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 노력만 있었고 운이 없어서 그냥 딱 네 개만 가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19년 동안에는 그 운이 들어와서 그게 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좋은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킹 오브 펜타클은 엄청난 대바구는 아니에요. 엄청난 대바구는 뭐 예를 들어서 타로 카드에는 뭐 메이저 카드인 뭐 심판 카드 아니면 뭐 가끔 데빌 카드 아니면 여황제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대바군이고 돈을 든 왕 카드는 그냥 좋은 운이에요. 그냥 약간 준수한 대바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어느 정도 확실히 보장이 돼요. 특히 이 흐름이면 내가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그게 돈을 든 왕카드로 가죠. 그 다음에 같은 펜타클 계열이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에 이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하에 흔들림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 예상한 범위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데 돈을 든 왕카드. 어쨌든 킹이기 때문에 킹은 어떤 그 분야나 어떤 영역에서 나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내가 뭐 이렇게 임원급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좀 오랫동안 베테랑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킹, 왕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다. 앞으로 2019년 남은 2019년 동안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이게 네 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예요.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번째 중에 첫 번째고요. 아, 러닝이라는 게 나왔네요. 굉장히 요 맥락에 맞는 거기도 하고 또 동전이 나왔거든요. 펜타클 계열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해요. 러닝이 뭐죠? 공부예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앞으로의 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내가 차분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잖아요.
뭐야, 공부하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거 다 왔습니다. 이제 변치 않고 조금만 더 지금처럼만 노력을 하시면, 이게 보시면 굉장히 진지하게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게 이제 교황의 열쇠거든요. 이게 제가 교황의 열쇠라는 걸로 이렇게 상징물을 넣은 건데, 교황의 열쇠가 딱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대로 꾸준히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의 운에는 킹 오브 펜타클스, 좋은 큰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자, 그러면 네 번째 중에 두 번째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은둔자 카드인데요. 좀 이게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딱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 자, 이제 돌다리를 딱 지금 지팡이가 있고, 이게 이제 지혜의 등불인데요. 비슷한 의미인데 이거보다는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자,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각이 서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그리고 거기서 정확한 답을 찾은 다음에,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만족해?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꾸준히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다면 그 답에서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 돌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저는 뭐 거의 염려하는 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지금처럼 하는 대로만 하면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앞으로의 운의 흐름,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내 눈앞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운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자, 퀸 오브 완즈 카드. 여왕이 나무를 든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무라는 게 불, 열정, 에너지를 뜻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자가 나무를 든 카드라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타겟을 보고 막 움직인 게 아니라 막 지그재그로 여러 방면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운의 흐름을 봤을 때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분주하게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에너지를 쏟고 분주하게 쏟는 과정에서 어떤 명확한 목표나 아니면 한 가지의 딱 통일성, 일관성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 바삐는 살았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조금씩만 뭔가 있고 하나가 딱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남 좋은 일만 시켰을 가능성도 있죠. 막 이 사람도 도와줘. 이게 이제 오지랖 카드라고 저는 제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아니면 내가 이것 조금 배우고 저것 조금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막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뭔가를 딱 하나를 한 게 없었을 것 같아요가 최근 운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요. 뭐 이거는 그럼 운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좀 내가 좀 계획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살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정도의 아쉬움이 있었던 최근의 운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에요. 네, 눈 가린 카드가 나왔고요.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8번 눈 가린 카드랑 7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눈 가린 카드는 성에서 나와서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칼이 둘러싼 것도 아니고 내가 발이 묶인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스스로 눈을 묶고 있는 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가 막 치고 올라오는 카드들이거든요. 앞으로의 운행 흐름을 봤을 때 내 주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막 하면서 내 어떤 주관이 아닌 타인 아니면 환경에 의한 운에 의해 휩쓸려서 앞으로 한 2019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쁠 거거든요. 아마 최근의 운의 흐름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바쁘긴 바쁜데 내가 딱 원하는 지점 아니면 원하는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이것저것 막 시도하라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있을 나의 삶의 라이프 패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쁜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면 이대로 가면 그렇게 좋지 뭐 나쁘진 않지만 좋진 않죠. 왜냐면 바쁘기는 한데 좀 비효율적으로 살게 되는 패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나한테 도움 안 되거나 쓸데없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눈 가린 카드 같은 경우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묶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한테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 그게 이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은사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을 만나서 조금 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막 분산돼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에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딱 모아서 쓰면 삶이 덜 바쁘면서 더 잘 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괜히 쓸데없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살면 돼요.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운이 좋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나한테 있는 미션,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딱딱딱 해주면 그게 운이 좋은 거고 그 삶이 편안한 삶이에요. 팔자 좋은 삶이에요. 괜히 뭐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공부 안 해도 될 거 하고 이 내면엔 뭐가 있냐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칼이 8개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칼은 생각을 뜻하는데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고 막 이 사람 도와줄 필요 없고 딱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남은 2019년 동안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바삐는 지낼 것 같은데 막 그 휘둘려서 바삐 지낼 것 같기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5번째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예요. 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나이트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스월즈 자체가 바람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냉철한 걸 뜻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나이트 이게 이제 기사잖아요. 기사가 칼든 카드라고 해서 뭐냐면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 대신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함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젊은 청년이 칼을 들고 그냥 막 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너무 바삐 살지 말아라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칼을 든 기사 카드는 그냥 막 무조건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그 다음에 칼을 든 기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딱 타이밍 맞춰서 착착착 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되는 순간 딱 하고 나머지는 좀 뒤로 빠졌다가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딱 하고 빠졌다가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고 좀 이렇게 좀 효율적이고 눈치 빠르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눈치 있게 예, 효율적으로 살아라라고 5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5번째 카드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볼게요.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재능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 내 손에 있는 뭐가 있냐면 이 뱀이 우로보로스라는 뱀이에요. 뱀이 뱀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 뱀이 자기 꼬리를 계속 물고 있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속성, 영원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비우스가 이제 영원함을 뜻하고 여기 칼, 컵, 나무, 동전 다 있는데 이게 사원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함이에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재능이 많고 내가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세요. 남은 기간 동안 딱 내 손에 올려져 있잖아요. 내 손 위에서 나를 위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과 시간을.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으로 앞으로 남은 2019년도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영리하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쓰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질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타로 카드에게 물어봤는데요. 어, 운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이라는 한문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움직이다 운, 그 다음에 운행하다 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가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왜 중요하냐? 나의 운이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운행해야겠다를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남은 앞으로의 2019년 동안 다들 내가 갖고 있는 운을 잘 운행해서 운 좋은 사람이 되시길 제가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